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소형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절반은 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전체로는 전세 비중 60%를 넘지만 소형 아파트에서는 월세 선호도가 커진 결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구분 소유권이 있는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세대만 따로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단위 매입이 원칙이지만 지난해 기록적인 강수로 인한 피해 이후 반지하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중 마지막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 6, 7단지가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1, 2, 3, 4, 8, 9단지는 사실상 재건축을 완료한 가운데 후발주자인 5, 6, 7단지가 사업의 속도를 내면서 개포주공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윤입니다. 자, 영등포, 청량리 등 서울 시내 곳곳에 남아있던 위해시설이 초고층 스카이라인으로 탈바꿈하면서 상전벽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발과 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새로운 주거단지이자 또 상업단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의 이미지를 벗고 초고층 주거단지로 변신하고 있는 지역들, 이런 곳들을 선점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투자는 따놓은 당사항이겠죠. 자, 미래가치 높은 투자처 선점하고 싶다면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전화와 문자로 상담 접수 받고 있는데요.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6월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이제 하반기를 좀 준비를 해 두셔야 될 그런 시점인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조금 이제 활기를 좀 띠는 것 같아요. 좀 반등한다는 소리도 있고 뭐 그러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막 확 반등을 한다라거나 이렇게 시장을 좀 낙관적으로만 너무 보지는 마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부동산이 상승할 때는요, 두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시는 게 좀 많이 걱정이 돼서 당부의 말씀을 좀 짧게 드린다고 한다면요. 일단 부동산 상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 90% 이상의 분들이 보통 뭘 더 살까?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오르겠지, 이제 기다리는 일뿐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물론 새로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좀 평가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바람 불 때 연 날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부동산 약간 훈풍이 불려고 할 때 그냥 과감하게 매도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이 시기가 아니면 또 완전히 닫혀버릴 수가 있으니까 정말 냉정하게 내 자산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춰보시고요. 그게 준비가 됐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장 매도하기도 참 좋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발빠르게 좀 움직이셔가지고 헌 옷을 버리고 새 옷으로 좀 갈아입는 이런 시기도 아마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문의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과연 지금 시장이 보이는 신호가 긍정 신호탄일지 아니면 아직은 좀 섣부르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될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 다른 게 아니고요. 방배 남부종합시장 개발, 거기 재건축이 있거든요. 네, 그게 지금 주소는 서초구 방배 중앙로 27길 17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상가가 음. 지금 건평이 5평, 대지가 2.7평 정도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사업 시행 계획이 그 인가가 돼서 그것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가, 아니면은 전망이 안 좋으면 매각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게 만일에 그걸 끌고 가게 되면은 제가 상가인데 지금 15층 주상복합으로 짓거든요. 네. 근데 그 15층 주상복합으로 지면은 혹시 주택도 저기 뭐야 그게 저기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상가만 받을 수 있는 건지 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방배동 남부종합시장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데 요거를 지금 앞으로 매도하는 게 좋은지 조금 더 보유를 할지, 보유한다면 나중에 주택으로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네. 전문가 의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몇 번 전화를 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연결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오늘 아주 뭐 날 잡고 잘 연결이 됐으니까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데. 그 동작대로 옆에 있는 거고요. 방배 남부 종합시장이잖아요. 예, 예, 예. 요거 가지고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아, 이게 저희 네. 집사람이 상속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지는 오래됐는데, 네, 아, 지금 상속을 받아가지고 최근에 네, 기분 네. 등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요. 네.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네. 이제 방부 남부 종합시장인데 얘네들이 좀 아픈 과거가 있죠. 이거 뭐 갖고 계신 지는 오래됐으니까 뭐 그때 해당이 되셨을 수도 있을 텐데 네. 4년인가요? 잠깐만 2019년이니까 4년 전이네요. 그때 화재 한번 났었잖아요. 네네. 네, 그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재개발이 엄청 탄력을 받았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뭐 과거는 차치하더라도 네네. 일단 이게 사업 시행 인가 났잖아요. 3월에 그죠? 네, 났어요. 사업 시행 인가가 이제 고시가 됐는데 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고시가 났고 그 내용에 보면 지금 지하가 4개 층이죠. 네, 지하 4층, 네. 지상 뭐 15층인가 그렇다는 것 같아요. 지상은 지상복합. 14층으로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일단 뭐 크게 네.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일단 지하에서도 지하 4층부터 지하 2층까지죠. 지하 2층까지는 이제 뭐 주차장이나 공조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네. 예, 지상 2층까지를 이제 상가로 꾸밀 예정이고요. 네. 네. 나머지 이제 지상 3층부터 14층까지 이제 꼭대기까지는 아파트를 이제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건데 사업 시행 인가 고시난 거의 내용에 보면 총 124세대가 예정이 돼 있어요. 네. 그죠? 네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네. 여기에 이제 전망, 그다음에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면 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예. 여기 사무실 뭐 찾아가서 얘기도 해보시고 그러셨어요? 사무실은 거기 얘기를 못 해봤습니다. 아, 왜 못 해보셨어요? 일단은 전화로만 잠깐 전화로만 네. 잠깐 거기 그 본부장님인가 그런 분한테 그럴 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셔야 되고 내 재산 내가 발품 팔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유리하게끔 이렇게 잘 요리해 갖고 떠먹여 주지 않아. 그거 내가 만들어서 비벼서 내가 찾아 먹어야 되는 건데 네, 일단은 보시면 지금 뭐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네, 상가 있잖아요. 네, 상가는 상가로 대체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보면 그런데 여기 사업시행인가 지금 124세대가 모두 사업시행인가 내용에는 고시된 내용을 보시면 요거 일반 분양으로 모두 표시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일반 분양을 다 전면 다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네. 내다 팔아야 우리 오래된 이 남부종합시장을 새로 높게 이제 주상복합으로 지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예쁘게 이제 꾸미고 화장 성형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진 돈 들이지 않고 요렇게 일반 분양해갖고 이 돈 이익금 갖고 이제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건데 아마도 제가 왜 사무실하고 얘기를 안 해보셨냐고 여쭤봤는 이유는 네. 내정돼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께 지금 건평이 5평이라고 하셨나요? 네. 건평이 5평. 대지 지분이 2.7평이라고 하셨고 네. 2.7평. 네, 그러면 아마도 일부 소유주들에 한해서 요게 지금 네. 그 내정이라고 보다는 기준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평이 더 크거나 그러니까 우리 종합시장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새로 짓기 위해서 그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기여도 자체가 건평이라든가 그러니까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이 지분이 더 중요한데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아마도 일부 소유주들에 한해서는 주택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서 네. 그 뭐 조합 정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마도 사무실에서 거의 내정이 돼 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아니면 그냥 형평성에 따라서 모두 다 일반 분양한다. 이렇게 예정이 돼 있기도 하고 사업 시행인가 고시된 내용처럼. 네. 그래서 사무실하고 이건 저보다 그냥 사무실 가서 열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주택으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는. 네. 그래서 그 이 직접 시간에는 가봐서, 제가 네. 얘 전망에 대해서만 더 확실하게 말씀드려 드릴게. 네네. 이 전망 자체가 네. 일단 우리가 시청자님께서 상가로 보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앞으로 상가의 전망이 어떻게 될까가 중요한데 뭐 주택으로 받는다고 하시면 아파트 가격은 여기 뻔합니다. 이쪽 주변에서 뭐 주상복합들 지어져 있는 것들 보게 된다고 하면 한 4,500에서 평당 네. 4,500에서 4,700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요 뭐 곱하기 이제 평수 뭐 25평이면 25평, 33평이면 33평 곱하기 하면은 이제 그 형성된 금액이 나오는데 아마도 나중에 네. 지어지면 좀 새 것이겠죠. 네. 그렇지만 뭐 역하고도 거리가 있고 그리고 되게 이제 세대수 자체가 124세대면 굉장히 소형 단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단일 아파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뭐 확 새 거라고 해서 각광을 받고 확 올라가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방배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 네. 자체는 4,500에서 4,700 뭐 우상향 한다고 하면 얘 지어졌을 때 나중에는 뭐 4,800에서 뭐 5,000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은 형성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요거는 뭐 일단은 주택에 해당하는 얘기니까 차치하고 네. 일단 상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가의 가치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독점이죠. 독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항아리 상권이라고 하는데 상권 자체가 항아리처럼 이렇게 싹 몰려 있어 가지고 고립돼 있다고 하죠. 뭐 같은 말로 이제 고립 상권이라고도 하는데 이 고립이 돼 있다고 하면 어디로 사람들이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딱 고립이 돼 있고 독점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상가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취해지는 곳에 있는 상가가 베스트지. 우리가 흔히 뭐 예전에 군 생활 하셨잖아요, 시청자님께서도. 예. 예. 그러면 군대 PX 아시죠? 예. 군대 PX가 뭐 최고의 상가인 거예요. 아, 그렇죠. 군인들 딴 데 나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최고죠, 거기. 네, 울며 겨자 먹기라도 여기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독점, 뭐 항아리 상권, 고립 상권의 완전 대표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상가가 뭐 시중에는 흔하지 않겠죠. 그러면서 이제 인천 같은 데 보면 구월동이라고 있어요. 이 구월동 같은 곳은 소비 수준도 어느 정도 되고 뭐 주변에 배우 주거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배우 수요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 상권 자체가 독립적으로 딴 데 연결이 잘 안 되고 거기에서만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들 자체들도 비록 인천이라고 하지만 권리금이라든가 상가 임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장사들이 다 잘 되니까. 그렇죠. 그런 데 있는 상가들은 좀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상가의 가치를 논할 때 첫 번째는 이제 독점 고립성을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유명 상권 이름값 하는 상권 있잖아요. 예. 아마도 여기가 거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배동 카페 골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방배동 카페 골목에 붙어 있는 이제 시장 재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유명 상권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 그래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서 지나가다가 계속해서 이제 노출이 좀 되는 그런 쪽의 상가가 좋은 거예요. 아, 근데 우리 상가 같은 경우는 남부 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이 시기를 다 지금 거쳤어. 이 독점에 대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네. 이 남부 종합시장이 처음에 이제 생겨가지고 이럴 때는 이 지역 전체를 아울러서 여기가 말 그대로 종합시장이었잖아요. 종합시장.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독점 성격이 강했고 어떻게 보면 백화점 성격이 강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좋았어. 호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남부 종합시장 처음 생기고 막 이랬을 때부터. 그러니까 과거에는 독점의 길도 걸었었는데 네. 이제는 주변으로 보면 뭐 주상복합이니 뭐니까 흔히 말하는 뭐 식자재 마트니 유명 뭐 대형 뭐 쇼핑몰이니 뭐 이마트 이런 것들 롯데마트 이런 것들이 주변에 많이 들어섰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갖고 있던 독점적인 역할이 많이 깨졌어요. 아, 그래서 지금 우리 남부 종합시장이 해당이 되는 곳은 두 번째야. 유명 상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사동의 강남의 가로수길이라든가 뭐 이태원에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렇게 뭐 이태원 상가 쪽에 있는 곳들 그다음에 저기 합정동 망원동 쪽에 망리단길이라든가 뭐 송파구에 뭐 송리단길이라든가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요. 예. 네. 그런 그 의미처럼 방배동 서초구 방배동도 저쪽 설해마을 쪽에 있는 설해 쪽에 또 상가 권역이 있고요. 예. 이렇게 방배동 쪽에 지금 방배동 카페 골목을 위시해 갖고 주변으로 이제 먹자가 많이 형성돼 있고 저쪽 시계 방향 그 7시 8시 방향으로 저쪽 그 서북 쪽인가요? 그러니까 서쪽, 남쪽, 서남 쪽으로 보시면 이수역 있잖아요, 또. 네. 그 이수역 주변으로 해 갖고 또 먹자가 엄청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유명 상권에 이제 기대서 좀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이 여기 시장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상가의 종목 자체가 유형이 네. 굉장히 한정이 돼 있을 거예요. 네. 주변 자체는 먹자가 엄청 형성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 오시는 사람들이 쇼핑하려고 장 보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방배동 카페 골목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네, 그냥 유흥, 그냥 여유 시간, 이제 퇴근 시간 이후에 뭐 식사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자기 남은 시간, 여유 시간을 즐기려고 이쪽을 이용하는 거지 여기에 장 보러 나오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시장은 말 그대로 종합시장을 재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은 뻔합니다. 부동산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세탁소 같은 부동산 세탁소. 네. 그리고 뭐 쌀가게 뭐 요즘 쌀가게가 있나 싶은데 쌀가게. 일단은 이렇게 네. 생활 밀착형 아, 뭐 미용실이라든가 미용실. 네 뭐 이런 것들만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굳이 여기에서 뭐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예. 뭐 주변에 보면 뭐 저 위쪽에 롯데마트니 이마트니 다 포진해 있으니 네. 그런 쪽에 가서 주차하기 좋게 가갖고 차 대고 뭐 더 싼 가격에 이렇게 많이들 장을 보를 텐데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론으로요. 네. 네. 이쪽에 또 가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는 혹시 네. 지금 이거 상속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여기에서 뭐 직접 장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 예. 그렇다고 보면 뭐 특별한 내가 뭐 독점적인 기술이라든가 독점 품목을 내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져가셔도 좋은데 예.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어차피 같은 수익 건물이니까 수익형으로 다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크게 신경을 안 쓰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저 명문 대학교들 있죠, 서울에. 예. 예. 예를 들어서 서울대, 뭐 고려대, 연대, 뭐 중대, 뭐 쭉 이제 쭉 해서 한 10개 대학, 서열 1위부터 네. 10위 정도 대학을 보시면서요. 예. 예. 그 앞쪽에 원룸 있죠, 원룸. 네. 네. 원룸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요. 아, 그렇게 해서 특히나 이런 명문대들은 쉽게 네. 쉬 없어지지도 않거든요. 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시기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부를 대물림하고 싶어 해요.
네. 그러면 엄청 교육에 신경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와중에 꽃이 이제 명문대들이니까 네. 저기 서울대 뭐 봉천동 쪽에 서울대 입구 쪽에 신림동 쪽이라든가 아니면 고려대 안암동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 가셔서 아니면 신촌 일대 가셔서 네. 이런 수익형으로 원룸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상가 갖고 계시는 것보다는. 특별히 내가 지금까지 장사로 일궈왔고 여기 터를 잡아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 상권이 이 상가가 남부 종합시장이라는 것이 재건축을 해갖고 재개발을 해서 신축 건물로 들어서 가지고 나아지는 점은 하나 있는 거예요. 124세대에 들어서는 거잖아요, 새로. 그렇죠. 얘네들 고정 고객으로 그냥 더 늘어나는 것뿐이 없어. 그러면서 이 방배동의 가치는 네. 상가보다는 네. 주택에 대한 가치가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상가보다는 주택이. 네. 그렇다고 보니까 이 상가를 굳이 뭐 기존에 또 월세 이게 세도 기존의 토지 가격이라든가 전체적인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네. 피라든가 바닥피 이런 것들도 항상 높이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여기를 진입하기가 이쪽에 네.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외부 나중에 미래 고객들이 이쪽에 들어오기가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수익형 요즘 뭐 네. 전세에 대한 위험성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월세로 전향을 해서 원룸 쪽의 인기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도 기숙사를 대부분 짓지를 않고 기숙사를 새로운 편의시설, 복합시설로 바꾸는 추세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의 원룸들이라든가 수익형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요거 정리하시고요. 아마 괜찮게 네네. 잘 정리가 될 거예요. 이런 것들 원하시는 분들도 또 있거든요. 그 정리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관리 처분 안 됐는데. 상가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어차피 지금은 되지를 않고 상가를 새로 받으실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 이후에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관리 처분 이런 거 신경 안 쓰고요? 네네. 아. 그리고 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라 사무실 가서 보시면 그냥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네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주 그냥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상가 처분하시고요. 대학가 등 이 수요가 많은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갈아타기 권유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5366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이문 1구역 82제곱미터와 응봉동 현대 105제곱미터 매도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두 채를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문 1구역과 그리고 응봉동 현대아파트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거를 먼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 외대 앞에 이제 이문 1구역과 여기 응봉동 응봉현대 이제 응봉을 이제 비교하시는 건데 일단은 두 채 중에 어떤 걸 매도할까요라고 질문을 주셨으니까요. 첫 번째로 고민을 하실 건 둘 중에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 게 있다면 비과세 되는 걸 파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다든가 이렇게 기간에 충족이 되는 곳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비과세를 실현하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둘 중에 양도 차익이 적은 걸 먼저 파세요. 그래야 당연히 좋은 거니까 양도 차익이 둘 중에 적은 거를 매도하자. 먼저 매도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지역의 가치인데 동대문구 이문동보다는 성동구 응봉동이 보유 가치는 훨씬 있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응봉동 현대를 뭐 여기에도 다 해당 안 돼. 뭐 그 비슷비슷한 것 같아. 그렇다고 하면 지역적인 가치는 응봉동 현대가 더 장기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상승을 하더라도 먼저 상승을 할 거니까 이쪽을 선택을 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 번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게 일단 이문 1구역은
그 저층 노후 주거지죠. 노후 주거지에서 이 탈바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개벽 하듯이 고층 신축 주거지가 되겠죠. 반대로만 보면 되니까 고층 신축 주거지가 되면서 이렇게 바뀌는 가치, 여기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가격이 매겨지는 거고요. 응봉동 현대 같은 경우는, 응봉동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입지적인 장점, 입지적인 어떻게 보면 입지적인 우위성에서 나오는 그 꾸준한 가치가 되겠죠. 꾸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 그러니까 입지적인 가치가 좌우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문 1구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층 주거지에서 지금 재개발로 해서 이렇게 싹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고층 주거지로 이렇게 바뀔 때의 가치지, 고층 주거지로 바뀌어가지고 꾸준히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는 그 어떤 기울기와 속도를 봐야 될 텐데, 그 우상향하는 가치를 봤을 때, 가격이 상승하는 가치로 봤을 때는 응봉 현대에다가는 이제 밀릴 거란 말이죠. 어차피 새로운 아파트 주거지로 같이 바뀌면서 같은 아파트 주거지로 해서 이제 경쟁이 된다고 보는데, 이 바뀔 때의 가치를 거의 다 찾아 먹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고지순한 가치는 응봉 현대가 더 크다라고 결정 내리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 비과세 실현할 수 있으면 그거, 둘 중에 양도 차익이 적은 거, 그리고 그것도 다 똑같다 그러면 응봉동 선택해서 이문 1구역 매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적인 가치는 응봉동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는데요. 그래도 시청자분의 어떤 매수 시기라든가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네, 저는 한 1억 정도 좀 여유 자금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학생인 아들 앞으로 해서 앞으로 좀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데다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요. 네. 네, 좀 알아보다 보니까 청량리 쪽이 되게 좋다고 그래서 네네. 전문가님 조언을 좀 듣고자 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청량리 일대 여유자금 1억 원으로 매수해도 괜찮은지, 또 자녀분 명의로 매수를 네. 계획하고 계시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아요. 자, 네, 전문가 혹시 의견 또 자세하게 전문가님이-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전화 잘 네, 주셨어요. 네. 청량리 쪽에 좀 투자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좀 여러 곳 알아보다 보니까 청량리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네네, 그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네, 저도 청량리가 괜찮다고 이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요즘 보면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청량리 쪽을 이제 많이 언급을 하는 걸 네, 저도 이제 방송 모니터하다가 좀 보기는 했는데, 네네, 이게 이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뭐 최근 몇 년만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제 용산 있잖아요. 네네, 용산에 이제 서계, 청파, 원효로, 뭐 서우암 이쪽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효창동까지 해서 네. 이쪽에 재개발이 엄청 시장이 각광을 받고 이렇게 되다가, 네, 그쪽은 5, 6억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게 또 이제 옮겨 탄 게 네. 광진구 자양동. 아, 이 자양동에 특히나 자양 4동이죠. 자양 4동. 네, 이 자양 4동 쪽으로 개발에 대한 붐이, 또 이 재개발 투자가 많이 옮겨 붙었었어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게 되는 게 이 청량리, 답심리 일대예요. 아, 이쪽으로 이제 많이 옮겨 붙는데 각각의 네네. 특색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이 용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청량리 선택을 되게 잘하셨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 정도로 좀 가능할까요? 돈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전화 주셨잖아요. 그럼 제가 알려드려야 될 의무도 있는 거고, 네네, 그거는 이제 원래 좋은 건 조금 나중에 아껴서 먹으라고 제가 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네네. 아니면 그거 먼저 말씀드리면 TV 끄실 거 아니야. 딴 데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요. 또 네. 다른 분들도 이 시간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이 용산 같은 경우는 선택을 했던 이유가 가장 큰 게 이제 그 철도 정비창을 개발을 하면서 일자리 한강로 일대로 해갖고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개발의 호재였던 거예요. 네. 일자리도 늘어나고 미군 이전 부지도 개발하고 용산의 공원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에 대한 기대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후에 그렇다면 형평성에 의해서 이 노후주택들도 빨리 좀 개선해서 주거환경 개선이 돼갖고 재개발이 활성화되겠구나라고 해서 많이들 들어갔던 거고요. 네. 자양사동 같은 경우는 불변의 가치죠. 한강변. 이 한강변에 천혜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강남북을 비교해봐도 다른 데들은 개발이 다 끝났는데 얘네들은 개발이 아직 안 돼 있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아주 골든 입지를 그냥 이렇게 놀릴 수는 없겠구나 해갖고 자양사동을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해서 또 들어갔던 거였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한강변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보여졌는데 이 청량리 답심리 일대는 뭐냐면 네. 교통의 개선이에요. 네. 완벽한 교통의 집결지가 되면서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 이제 9개 노선이 운행을 하고 있어요. 현재 네. 이 철도 교통이. 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5개의 신설 노선이 또 들어가요. 그런데 새로 들어가는 것들이 다 광역철도 노선이에요. 네. GTX, B 노선, C 노선, 그다음에 뭐 저 강북 횡단선이니 이렇게 해갖고 이런 저 광역적으로 이쪽을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람들 인구를 집결할 수 있는 인구 집결지로 만들어준다라는 소리예요. 네. 그러면 사람 몰리면 뭐가 따라 들어와요? 일자리도 돈이 따라 들어와. 돈이. 네. 그러면 이쪽 지역의 가치가 엄청 높아질 거예요. 그렇게 돼서 청량리를 선택했다라는 건 상당히 좋은 투자처를 선정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네. 이제 두 번째로 짚어야 될 건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1억 원대 투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네네. 1억 원 초반으로 해서 뭐 1억 뭐 좋습니다. 1억 금액으로 한정을 짓는다고 하면 이 1억 초반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투자라고 하면 저 수도권 외곽 쪽으로 해서요. 네네. 그 보증금 500 정도에 월세 한 4, 50만 원? 네. 요 정도 나올 수 있는 원룸 같은 경우 이렇게 1억 초반으로 매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수익률로 따지면 나쁘지 않아요. 뭐 1억 초반, 뭐 1억 원으로 계산해서 4, 50만 원이라고 한다면 수익률 따지면 한 6% 정도 나올 거거든요. 네. 이 정도 수익률이면 괜찮다고 그냥 너도나도 접근할 수도 있어요. 시청자님도 그 중에 한 분이 되셨을 수도 있었고. 네. 그런데 얘네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1억 넘는 돈을 섣불리 투자를 해놓으면 나중에 환금이 안 돼. 네. 얘네들이 팔리질 않아요. 나중에 이 1억 원을 찾으려고 할 때. 그리고 뭐냐면 또 차익은 없어. 아예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 그냥 월세 따박따박 들어오는 4, 50만 원 갖고 이거 받는 재미로 살아야지 이거 차익도 실현해 갖고 팔 때 가격이 올라 있지 않을까? 절대 그럴 일 없고 오히려 안 팔리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투자 안 하시고 이 청량리 쪽 재개발 쪽에 투자를 잘 하신 잘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임대 수익보다는 시세 차익이 좀 볼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서요. 맞습니다. 1억 원대 초반 투자를 지금 아까 같이 원룸 같은 거 수익형에 투자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재개발 쪽에 투자를 하시는 건 서울 재개발에 네. 투자를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투자 방안이 될 텐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25년까지 서울시에서 지금 뭐 신통기획 모아타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선정되고 지정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네. 총 100곳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65곳을 했고 나머지 25년까지 35곳을 지금 또 선정을 한다라는 소리예요. 네. 내후년까지. 그러면 뭐 네. 불이 나게 또 막 선정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저 2030년까지 서울의 고질적인 주택 보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80만 호를 건설을 한답니다. 네. 이 중에 50만 호를 정비 사업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 중에 40만 호를 순수 재개발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 한 4, 5년 정도는 당연히 재개발 시장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억을 가지고 허튼 짓 안 하시고 서울 네. 재개발 시장에 투자를 고민하신 것도 또 그 또한 잘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이 1억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딘지가 제일 궁금하실 거잖아요. 네네. 다른 곳들 보니까 청량리 일대 뭐 일대는 대부분 다 이 지정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때가 묻은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2, 3억이에요. 이 정도 투자가 되는데 1억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네네.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기 답심리동에 보면 네. 요 지역이 되는데 그 파크자이 맞은편 두산위브 맞은편에 있는 이제 현대시장에 네. 있는 그 블럭이 되는데요. 네네.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왜 제가 추천을 드리느냐 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높아야 되잖아요. 네네. 뭐 그냥 아무리 노후가 되고 뭐 그랬어도 아유 내가 사는 사람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 됐어 나는 뭐 재개발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살래 하면 의미도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굉장하다라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 전농 답심 청량리 일대는 지금 우리 이 구역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구역 주변으로 보시면 한 90% 정도가 다 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돈이 땅을 사도 배 아픈데 내 앞집 사람들이 돈 버는 거 되게 배 아파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그냥 불타오르고 있고요. 그런 개발 의지를 반영한 게 이쪽 지역은 구역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네. 작년도죠. 22년 12월 28일 날 네네. 그 주민들 자체 사업 설명회를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실제 뭐 개괄적인 추가 분담금은 얼마가 예상이 되면서 뭐 단독주택의 그다음에 비율, 공동주택의 비율, 근생의 비율 이렇게 따져가지고 실제 우리가 여기를 개발해갖고 그러니까 살림서를 한번 이렇게 쭉 가계부를 작성을 해봤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계획서를 다 한 바람에 주민들의 그 참여 의지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고 두 번째로는 뭐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아무리 높더라도 일단 노후도가 만족이 돼야 되잖아요. 재개발의 가장 중요한 게 노후도거든요. 네네. 근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기본적으로 30년 이상에 대한 노후도가 74%예요. 아, 네. 그런데 이쪽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재개발 사업 중에서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이 모아타운의 기준으로 보면 20년이에요. 노후도가. 네. 20년 이상으로 보면 얘네들은 거의 90%, 지금 89%니까 90%에 육박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뭐 노후도는 앞으로치나 매치나 여기 다 지금 충족이 된 거고 네. 끝으로 마지막으로 볼 게 이제 사업성을 봐야 돼요. 네네. 사업성을 봐야 주민들, 실제 조합원들 나중에 개발이 됐을 때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 여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걸 알기 위해서는 단독주택 비율,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비율, 네. 그다음에 일반 뭐 근생들 이 근린 생활 시설의 이런 비율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쪽 지역 같은 요 구분된 지역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의 비율이 74%예요. 네. 그리고 공동주택의 비율이 4.7%고. 네. 그러면 소위 말해서 빌라가 다른 여느 뭐 앞으로 35곳이 지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최상위권이에요. 조합원 비율 자체가 낮은 곳은. 네. 이 지역이 그만큼 사업성이 괜찮다라는 소리거든요. 네. 이 청량리역 앞에 예전에 그 뭐라 그럴까요? 저 집창촌이라고 하나 좀 청소년 위해 시설이 있는 곳들 이렇게 재개발한 곳 있잖아요. 네네. 그런 쪽에서는 아파트 33평 받고 환급금까지 받았어. 추가 분담금 안 내고. 아. 비율이 적어서 그렇거든요. 네. 그만큼 이쪽엔 사업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네. 금액이잖아요. 금액이 1억 원 초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1억 원 초반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제가 말씀드린 이 구역이 사실은 유일할 것 같아요. 아, 네. 다른 쪽 같은 경우는 네네. 뭐 보통 2억 5천에서 3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왜냐하면 때가 네. 묻었기 때문에. 근데 여긴 때가 묻지도 않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입장이라서 굉장히 지금이 아마 1억 원대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 같고요. 1억 초반으로. 네. 시간을 두면 둘수록 금액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데 네. 문제가 단점이 있어요. 이 지역이 단점. 단점이 말 네. 그대로 이렇게 매매 금액이 작고 그거에 따라서 투자 금액이 이렇게 1억 초반으로 작은 물건 찾기가 힘들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곳이라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몸집이 큰 것들만 있어. 그 투자비 자체도 많이 들어가고 매가가 높다 보니까 나중에 피가 붙기가 힘든 조건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스몰하고, 그러니까 매매 금액이 작고 뭐 투자 금액이 거기에 따라서 되게 작고, 그러니까 신축일수록 작을 수밖에 없겠죠. 전세 금액이 높을 테니까. 그런 물건 찾기가 상당히 힘든 지역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전화를 왜 잘 주셨냐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추천드릴 또 물건도 있고 하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1:1 이거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이 전화 끊으시게 되면 1:1 상담으로 한번 신청을 해보세요. 아, 네. 그렇게 그럼 돼서- 이번으로 전화 드리면 될까요? 네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뭐 상세한 내역 같은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요. 뭐 공개적으로 네. 말씀드리는 건 요 정도로 하고 네. 개별적인 상담 아마 신청하셔서 개별적으로 뵙는 게 더 방법이 좋다라고 추천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환금성이라든가 미래 가치 등 좀 따져보고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으니까요. 특히나 1억 원대 투자처가 지금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상담, 1:1 상담을 통하셔서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3864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양주 회천 신도시 디에트르 센트럴시티 전세 거주 중입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무래도 거주를 하다 보니까 이 지역 살기도 편하고 계속해서 거주를 할 생각이 있는데 아예 사버릴까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소장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여기는 이제 덕계역 쪽을 이제 덕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이쪽에 이제 새로 회천 신도시죠. 양주 회천 신도시라고 하는데 양주 회천 이제 양주 회천 지구가 되는데 여기 앞으로 공급량이 이 양주 옥정 신도시가요. 그러니까 결론 말씀드리면 저는 매수는 반대. 그냥 지금 거주하듯이 전세 거주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두 가지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 공급 물량에 따른 위험. 가격이 상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24,000, 그러니까 공급이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추가적으로 물량 공급될 것이 몇만 세대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양주 옥정지구도 그렇지만 이 양주 회천지구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지금 이제 초기 시작 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쪽으로 계속해서 아파트들이 쫙 지어질 거예요. 그러면 혹자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여기 덕정역에 이제 GTX가 쓰니까 근데 얘네들 2030년 이후에 개통인데 뭐 뚜껑은 열어봐야 하는 거거든요. 공사 기간은 절대로 늦춰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당겨지진 않아요. 늦춰지면 늦춰지지. 그래서 2030년 그 이후가 될 텐데 일단 호재 자체가 너무 멀리 있고 그걸 바라보고 지금 들어가서 투자하고 매수하고 이러기에는 상당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나마 괜찮은 건 여기 덕계에서 한정거장이면 덕정역으로 이동을 해서 GTX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요는 이 GTX에 대한 호재는 이미 선 반영됐어. 언제? 상승기에. 그러니까 그 가격은 우리가 경험을 해봤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GTX가 개통이 된다라고 해도 그 21년, 22년에 치솟았던 그 가격 자체를 뛰어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격들을 경험해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공급에 대한 걱정이었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수요 공급이 다 나오는데 수요에 대한 문제도 생기는 거죠.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오른 가격에서 누군가는 이 금액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받아주는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거주를 해야 돼. 즉 생활 터전이 돼야 되는데 주택만 있어서 베드타운으로 된다라고 하면 그 힘이 되게 약해요. 왜냐하면 경험해 봤잖아요. 서울 시내에 있어도 서울 시내 외곽에 저기 노원구라든가 이런 데들 베드타운이었단 말이에요. 아파트촌으로 아무리 돼 있다고 해도.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서울 인서울이 되면서 뭐 재건축에 대한 호재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올랐지. 노원, 하계, 중계, 상계 이런 쪽들이 주택 가격이 서울시 평균적으로 높은 지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파트 생활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베드타운의 역할뿐이 못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 남부와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경기 남부 쪽에 보면 동탄 일대 뭐 저쪽으로 보면 반도체니 뭐니 해갖고 상당히 활성화돼 있단 말이에요. 뭐가 일자리가. 그런데 이 경기 북부에 일자리가 없어요. 이거 없어. 뭐 의정부 저 동두천 중간에 이제 양주가 되는데 이쪽에 일자리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간 가격이 상승을 하려고 하면 이 상승한 가격들을 계속해서 받아주는 수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멸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를 지금 뭐 전세 살고 있는데 혹시나 나중에도 상승을 할까? GTX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발 호재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처럼 전세를 거주하시든 매수하고 싶으시면 조금 욕심내서 내려오셔서 상계 지금 언급했던 노원 상계 쪽이라든가 의정부 쪽으로라도 차라리 내려오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양주읍정 신도시에 공급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다가 예정이 되어 있는 데다가 상승 여력이 좀 적기 때문에 매수 반대 의견 드렸습니다. 매수가 필요하시다면 서울 노원 쪽이나 의정부 쪽을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렸고요. 자세한 상담 또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소장님, 이 상담 일정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그 인사할 때 처음 서두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부동산이 조금 이제 훈풍이 분다, 반등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기사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곤 한데 지금 시점에서는 있는 거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려고 하면 앞으로 시장은 서울 부동산이 중심이 될 것 같고 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재개발 시장을 중심으로 향후 한 길게는 5년 정도,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정도는 재개발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묻어놓고 싶다면 서울 재개발 시장에 묻어놓는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투자처도 조금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한 매도 타이밍 그리고 매도 여부, 매도를 해야 될지 그냥 더 가져가야 될지 그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유 전략, 그다음에 투자 전략에 대해서 뭐 가감 없이 말씀드릴 테니까 1:1 상담 신청하셔서 제 얼굴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정보 함께 하실 수 있다. 뭐 장담드리겠습니다. 최근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이 보내는 이 신호가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고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실수요자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좋을지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1:1 대면 상담 자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해하셨던 부분들 말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1:1 대면 상담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놓고 있을게요.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